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참 미묘합니다. 처음에는 웃음이 많던 관계도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쌓이면서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치 투명한 유리벽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히 존재하는 그런 벽 말입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좋은 의도였어도 며느리에게는 부담과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며느리는 점차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반드시 피해야 할 대표적인 5가지 행동을 순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무심코 하고 계신 행동은 없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미 관계가 어려워진 분들이라면 어디서부터 개선해야 할지 방향을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5위부터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5위는 다른 집 며느리와 비교하는 말입니다. 이응이응 내 며느리는 참 잘하더라. 다른 집 며느리는 시부모님 모시고 여행도 간대. 우리 동네 이응이응 씨 며느리는 명절 음식도 혼자 다 준비한다더라. 이런 말들 한 번쯤은 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단순한 이야깃거리일 수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나 혹은 은근히 동기부여를 주려는 마음일 수도 있죠.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릴까요? 나는 부족하다라는 메시지로 들립니다. 특히 며느리들은 이미 새로운 가족에 적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습니다. 좋은 며느리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도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다른 며느리와 비교당하면 자존감이 크게 상처받습니다. 한 며느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자꾸 다른 집 며느리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정말 부족한 며느리구나 싶어요. 처음엔 더 잘해보겠다고 다짐했는데 나중엔 어차피 뭘 해도 인정받지 못할 것 같아서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비교는 의욕보다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어차피 뭘 해도 인정 못 받는다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러면 며느리는 점차 노력 자체를 포기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며느리 이야기를 꺼내기보다 우리 며느리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칭찬하세요. 이응이응이 며느리는 이렇게 한다더라가 아니라 우리 며느리는 이런 걸 참 잘하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며느리가 잘하는 부분을 찾아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간을 참 잘 맞추네. 아이들과 놀아주는 걸 보니 참 다정해. 집안 정리를 깔끔하게 하는구나. 이런 인정 한마디가 며느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4위는 시댁일을 당연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명절 준비, 제사, 가족 모임, 시부모님 병원 모시고 가기. 과거에는 이런 일들을 며느리의 몫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시어머니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지. 내가 며느리였을 때는 다 했는데 이런 건 원래 며느리가 하는 거야. 하지만 요즘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며느리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육아와 가사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시댁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며느리는 큰 부담을 느낍니다. 자신의 상황이나 일정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한 며느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맞벌이를 하고 있고 아이도 어린데 명절 때마다 음식 준비를 혼자 다 하라고 하세요. 제가 힘들다고 말해도 며느리니까 당연하다고 하시니까 정말 억울해요. 또 다른 며느리는 어머님이 갑자기 내일 제사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회사에 가야 해요. 그런데 그런 사정은 전혀 들어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라고 하더군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며느리는 시댁을 부담스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시댁일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며느리도 본인만의 생활과 일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탁할 때는 미리 상의하고 일정과 상황을 배려해 주는 것이죠. 혹시 이번에 도와줄 수 있을까? 내 사정은 어때? 라는 한마디가 관계를 지킵니다. 이렇게 묻는 것과 당연히 내가 해야지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또한 며느리 혼자 모든 것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3위는 과도한 잔소리와 참견입니다. 그건 이렇게 해야지. 우리 때는 이렇게 했어. 음식은 이렇게 하는 게 더 맛있어. 집안일은 이런 순서로 하면 더 효율적이야.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오랜 경험에서 나온 조언일 수 있습니다. 며느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 더 나은 방법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죠. 하지만 이런 일이 잦아지면 며느리는 내 방식은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자신만의 방식과 가치관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선택한 방식, 본인이 판단한 기준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부정당하거나 수정당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처음에는 경험이 많으신 어머님이니까 들어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면 점차 내가 하는 건 다 틀린 건가? 내 방식은 인정받지 못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며느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엔 어머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했는데 나중엔 뭘 해도 지적받을 것 같아서 아예 하기 싫어졌어요. 그래서 되도록 어머님이 안 계실 때 집안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되면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시어머니를 피하게 됩니다. 잔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면 대화도 줄어들고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조언과 간섭의 차이를 아는 것입니다. 조언은 선택권을 주는 것이고 간섭은 선택권을 빼앗는 것이죠. 이렇게 해봐가 아니라 이런 방법도 있더라라고 제안하세요. 선택권을 주는 형태로 말하는 것입니다. 틀렸어가 아니라 다른 방법도 있어라고 말하는 것. 이런 작은 차이가 며느리에게는 큰 차이로 다가갑니다. 조언과 간섭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표현만 조금 바꿔도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위는 자녀 양육에 대한 지나친 개입입니다. 이것은 정말 민감한 문제입니다. 손주에 대한 사랑이 깊어질수록 며느리의 육아 방식에 관여하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그 선을 넘어서면 며느리와의 신뢰가 깨집니다. 특히 아이 앞에서 부모의 결정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엄마는 안 된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괜찮아. 엄마는 너무 엄격해. 할머니가 보기엔 괜찮아. 엄마 말 안 들어도 돼. 할머니가 사줄게. 이런 말들은 아이에게는 혼란을 주고 며느리에게는 권위를 실추시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본인의 육아 방식이 전면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한 며느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과자를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제안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자꾸 괜찮다. 할머니가 사줄게라고 하시니까 아이도 혼란스러워하고 저도 난처해요. 아이가 이제는 할머니한테만 가서 떼를 써요. 또 다른 며느리는 아이 교육 방침을 정해서 실천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자꾸 다른 방식으로 하시니까 일관성이 없어져요. 그래서 교육 효과도 떨어지고 아이도 헷갈려 해오라고 하더군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며느리는 할머니와 아이를 혼자 두기를 꺼려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접촉 기회가 줄어들고 관계는 더욱 멀어지죠. 물론 할머니로서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주 양육자는 어디까지나 부모입니다. 그 권한과 책임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요즘은 육아 정보도 많이 바뀌었고 젊은 부모들도 나름대로 공부하고 고민해서 육아 방침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와는 다른 방식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부모의 육아 방침을 존중하고 조언은 조언으로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더라라고 제안하되 강요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 앞에서는 절대 부모의 결정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의견이 다를 땐 아이 없는 자리에서 조용히 상의하세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 양육자인 부모의 결정과 일관성을 지켜주는 것이 할머니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지원입니다. 그런 지원이 있을 때 며느리도 할머니를 신뢰하게 되고 아이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드디어 1위입니다. 며느리의 마음을 가장 확실하게 닿게 만드는 행동, 바로 사생활을 침범하는 질문입니다. 경제 상황, 부부관계, 자녀 계획, 친정일, 이런 민감한 질문들은 관계를 단번에 멀어지게 만듭니다. 요즘 돈은 얼마나 벌어? 남편이랑 사이가 어때? 애는 언제 또 나올 거야? 친정에서는 뭐라고 해? 가계부 좀 보자. 부부싸움은 안 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관심에서 나온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궁금할 수 있고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죠. 하지만 며느리에게는 이런 질문들이 반복되면 감시받는다는 느낌을 줍니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나 부부관계 같은 매우 사적인 영역을 자꾸 캐묻는 경우 며느리는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한 며느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자꾸 저희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 월급이 얼마인지 물어보세요. 심지어 가계부까지 보시려고 하시는데 성인이 된 아들 부부에게도 그런 권한이 있는 건가요? 정말 답답해요. 또 다른 며느리는 부부관계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물어보세요. 요즘 잠자리는 어때? 아이 계획은 언제 세울 거야? 이런 말까지 하시는데 정말 부담스러워요. 그런 걸 왜 시어머니한테 말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더군요. 이런 질문들이 반복되면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불신하게 됩니다. 내 사생활이 보호받지 못한다. 개인적인 영역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불신이 한번 생기면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며느리는 가능한 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시어머니와의 접촉 자체를 피하려고 하죠.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사생활 침해가 반복되면 며느리는 아예 마음의 문을 단단히 닫아버린다는 것입니다. 1위로 선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며느리의 모든 사생활을 알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경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며느리도 하나의 독립된 성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함부로 사생활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죠. 직접적인 질문 대신 며느리가 편안하게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세요. 대화의 주도권을 며느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도 직접 묻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이야기할 때는 판단하거나 훈계하지 말고 공감하고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신뢰가 쌓이면 며느리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강제로 열려는 문은 더 단단히 닫히지만 자연스럽게 열리는 문은 오래도록 열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며느리 마음을 닫게 만드는 시어머니의 행동 TOP5를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5위는 다른 집 며느리와 비교하는 말. 4위는 시댁일을 당연시하는 태도. 3위는 과도한 잔소리와 참견. 2위는 자녀 양육에 대한 지나친 개입. 그리고 1위는 사생활을 침범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행동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며느리를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모두 선한 마음에서 나온 행동들입니다. 하지만 의도가 좋다고 해서 결과까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며느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며느리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계의 핵심은 적당한 거리와 존중입니다. 너무 멀어서도 안 되지만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됩니다.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편안할 수 있는 적절한 거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만 표현을 바꾸고 조금만 배려해도 마음의 문은 오래도록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해가 아니라 이런 방법도 있어. 당연히 해야지가 아니라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왜 이렇게 해? 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구나. 이런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닫힌 마음의 문은 하루아침에 열리지 않습니다. 꾸준한 노력과 진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 여러분은 며느리와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노후를 평화롭게 만들고 가족 전체의 행복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